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한국계 미국인,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인물, 모스탄 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제 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번에 미국 가서 대한민국의 대선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 그 후 상황을 지켜보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평소 이제 하는 그 방식이라든가 그쪽 민주당 진영, 개딸 진영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침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재명이 젊은 시절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하는데 연루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충격적인 폭로를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동안 다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책임 있는 인사 중에, 유력한 인사 중에 이것을 정식으로 거론한 적이 없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것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파 운동권에서도 이건 잘 거론을 안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잘 거론 안 하는 것이 뭐 금도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이 이슈만큼은 우파에서도 잘 만지지 않던 이슈인데요. 과감하게 이것을 모스탄 대사가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터졌을 때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 한 명이, 젊은 30대 국회의원 한 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콩밥 먹이겠다, 뭐 혹은 금융치료 받게 해주겠다라고 떠들었지만 그자 역시도 그 뒤로는 소멸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반응이 없더라고. 자, 그런 걸 보더라도 김동완입니까? 이동환입니까? 그 의원이 있잖아요. 부산 그 해운대구 출신, 서대문구에서 국회의원 된 김동완 맞죠? 김동완 의원. 예. 맞네요. 김동완 의원이 이제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후 조용하다. 세게 나오는 듯 했지만, 이게 아마 지시가 갔을 겁니다. 야, 이따다. 가만히 있어. 떠들면 안 돼. 이 이슈만큼은 확산시키면 안 돼. 뭐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이 폭로한 내용들, 이제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그런 과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주고, 미 의회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을 했었죠. 자, 여기에도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모스탄 대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자, 미국에서 모스탄 대사가 이렇게 했던 거죠. 자, 믿기 힘드시겠지만, 현재 한국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탈취해서 미국보다 북한을 닮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정권이 있습니다. 충격적 폭로입니다. 이것 또한. 이걸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또 이렇게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저 퍼주기, 무슨 뭐 명목을 달고 계속해서 퍼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제 배급제 북한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뭔가 답이 나온다. 근데 퍼주는 게 말이죠, 선거에는 최고의 수법입니다. 작전입니다. 돈 준다는데 표 안 줄 사람이 잘 없거든. 심지어는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올드한 어떤 보수 지지자 하시는 분들도요, 한 달에 돈 얼마씩 준다 이런 어떤 공약이 터지면 그 표가 움직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저런 자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많아진 거죠. 일단 돈을 준다라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이야기해도 돈 준다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보수도 같이 퍼줘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 그들이 한번 나야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들어오더라도 저쪽에서 돈 준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무조건 줘야 돼요. 이제는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 넘어서 북한화 혹은 중국화 된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말이죠. 이번에 이제 보고회를 가졌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었죠.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 어떤 그 정책과 여론의 그 핵심 기지 같은 곳 아닙니까? 미국 의회라고 하면은 여기가 판이 흔들리고 뭐 전체적으로 어떤 가닥이 잡히면은요, 이거는 뭐 결정타가 되겠죠. 미국도 사실 권한은요, 의회가 대통령보다 세요. 오래전부터 미국은 의회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도 대통령이 소수당행 출신일 때는요,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거든. 상원, 하원 다 장악했죠.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큰 그림, 빅픽처가 있잖아요. 시진핑, 그리고 하메네이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이재명,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동력이 생기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자, 연방의회 6.3 부정선거 보고에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졌었죠.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제 폭로한 것도 좋았고, 그야말로 여기 이제 그동안 부정선거 카르텔을 규명하고 주장해온 그 내용들이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폭로가 됐습니다. 저도 의회 이제 여기 그 보고회를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회 보고회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하 양원 합동 전체 전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형 스크린에 이제 그걸 들고 다들 그걸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예상했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거기서도 일종의 이제 이들의 이제 주장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미의회 의원들이 다 본 건 아니고요. 극히 일부만 아마 이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것을 갖고 이슈화시키는 현재 의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요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 워싱턴에서 이 이슈를 갖고 싸우거나 이 이슈를 갖고 이제 이슈화에 뛰어든 현역 의원들은 글쎄요, 스카 페리 의원이라고 한 명 있는데 그런 사람 정도가 이제 관심을 가졌지, 그 외에는 현재는 무반응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와 거의 닮았어요. 부정선거 이슈는 말이죠,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입니다. 지금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거대한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겠다라고 나선 나라는요, 정치권에서, 그리고 주요한 그 주류 언론들, 메이저 언론들 기준으로 보면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없는 거야. 미국도 없습니다. 한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일본도 사실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요, 저기도. 그리고 필리핀,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심지어는 스페인, 그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 키르기스스탄 등등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폭동이 일어나서 그 바로잡은 적은 몇 번 있다 그러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치권이, 제도권 정치권이, 그리고 주류 언론들이 그걸 바로잡겠다고 나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크고 힘이 있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 부정선거, 풀스케일이잖아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나게 지고, 한 어려움이 기다린다. 지난한 어려움이 기다린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만 미국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따라오지 않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반응이 시큰둥하고 조금 이렇게 냉소적이지만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 중에 지금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대통령 수석 전략가라고 이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백악관 고문을 역임했었죠.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하는 고던 창, 그리고 이제 중국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고던 창 이런 분들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인다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모스탄 대사 이런 사람들, 다수의 이제 그런 친 트럼프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언론이 가만히 있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거기도 미 의회도 고요합니다. 정치권들도 고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보고회를 통해서 미국 의회가 들고 일어나 주기를, 아니면 적어도 십수 명의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행동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결국에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고리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 이것 없으면은 국내도요, 지금 상황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있고, 그걸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저도 초기 그 운동 잘 알아요. 예, 그래서 부산대 최우원 교수님이 그것을 주도했었죠. 그 노무현 당선 무효 가짜 대통령이다. 그때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정도 흘렀나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 인터넷 시대, SNS 시대를 맞아가지고 많이 전파는 됐지만 여전히 제도권은, 주류 언론은 완강하고 그대로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지켜보면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의회는 아직도 조금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미국은 다른 것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 부정선거 의혹 미국 법무부 DNI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이게 착착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 나중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 의회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미국 언론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보면요, 시진핑의 책사 중에 왕호닝이라고 있죠. 중국 이제 국가 서열 4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총책이다. 뒤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선거감시단 대한민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 배후로 이 왕호닝을 지목하고 있고요. 국제선거감시단 미국 하원 의원 스캇 페리와 회동을 가졌다 그러죠. 딱 한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의회에서 이 발표에 가기 전에, 보고에 가기 전에 스캇 페리라는 인물과 회동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민경욱 의원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주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의회 의원 한 명이 움직이는 것은요, 길거리에서 100만 명 모이는 것보다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큰 힘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띄워준다 그러면. 자, 뭐 이런 이야기들 쫙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정일보 6.3 대선 부정폭로 워싱턴 기자회견, 부정선거 불복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불복한다라기보다는요,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진짜로 있었나? 글쎄,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100% 확신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그 100% 확신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정황이라고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보고도 눈만 물뚱물뚱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직은. 그래,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그러는지 사람마다 인지력이 다른 거야. 그래, 부정선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거나, 부정선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가리가 비었거나, 둘 중에 한 개겠죠. 자, 아니면 둘 다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좌파 언론들은요, 미국 거구 대부 고든 창에 이재명 대통령 향한 망언, 이런 기사도 있네요.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6.3 대선 부정선거 의혹 영상 상영됐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SNS 혹은 인터넷에서는 어느 정도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게 바로 워싱턴 타임스입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이것을 이게 크게 한 보도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 동맹관계인데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부정선거 규명 혹은 애국 우파의 시각을 담은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법 비중 있는, 규모 있는 언론사에서 미국 내 언론사들 중에 주류 언론에 들어가죠. 이 워싱턴 타임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한 어떤 영향력을 가진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 그것과는 달라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는 이 좌파지가 되어버렸죠. 언제부턴가. 워싱턴 타임스는 다릅니다.
워싱턴 포스트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난리 났겠죠. 아무튼 워싱턴 타임스에서요,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 우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일 등에 대해서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있었죠. 자,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런 정도였죠. 미국 의회 브리핑, election fraud. 야, 여기 이제 우리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조기 대선 여기 이제 언급이 됐고, 이제 A웹, 대한민국 이제 이게 인천에서 세계 선거 관련 기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부정선거, 이 이제 카르텔은 중국이다. 배후에 중국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구에 대해서 USAID, 미국 세금이 들어갔다. USAID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미국 정부 산하에 있고요. 여기서 A웹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도 돈이 일부 들어갔다.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래서 조만간 조사가 있을 것이다. USAID를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지금 이걸 지금 폐지하려고, 그리고 여기서 지원하는 모든 돈줄을 지금 차단하고 있죠. 새로운 어떤 그런 보조금 어떤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무소불위가 언급이 되었고, 헌법재판관 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충격적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여기서 또 미국에서 언급이 됐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요, 소위 이제 준전쟁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데프콘 3 같은 것을 발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군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계엄령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연루된 어떤 카르텔에 연루된 자들은 미국 입국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 추악한 어떤 그런 민낯이 드러난 코리아 플랫폼 전부 미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미국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A웹은 몸통은 바로 선관위다. 선관위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것을 주장했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한 몸이다.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에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홍콩과 같아지고 있다. 정부는 침묵하고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제하고 있다. 한미 상호조약 3조를 발동해야 한다. 그래서 데프콘 3를 발동해야 한다. 국민들의 GPS에서 보이는 태극기와 성조기는 미국 개입의 명분이 되었다. 이런 것을 모스탄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지금 주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는 말이 있죠. 이 싸움이 정말 쉽게 되리라고 뭐 아무도 생각 안 했겠죠. 20년도 더 된 이슈입니다, 이게. 이것을 이제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분마저 이제 가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이 부정선거 이슈 갖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슈화 자체를 못할 겁니다. 미국도 저렇게 고요한데 누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갔다 그러죠. 각 정보기관으로도 올라갔고 법무부로도 올라갔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받고 난 뒤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군 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에 쾅 도장을 찍을 때 뭐 사인을 하는 거겠죠. 본격적으로 미국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 부정선거 카르텔과의 전면전이 이제 결과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바라고 바라는 그 상황이 그때서야 비로소 가시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미국 자체 내부에 부정선거를 지금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지금 띄우려고 하잖아요. 특검도 빨리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미국 의회 특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룹과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은 급격하게 애국 우파 자유보수의 승리로 이렇게 끝장 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든가 저쪽 세력들이 완전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